이래서 쉬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게 가지고 논다는 거죠. 즉 나중에 가서 수능 잘 볼 아이들은 여기서 나올 거고. 수능의 목표를 지금부터 달리셔야 된다. 그러면 수능은 건질 수 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전 봐요. 수능자가 붙은 거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수준의 아이가 오더라도 시간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호입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레벨 테스트 결과를 분석한 그런 정보를 오늘 드리고자 해요. 도대체 어떤 애들이 레벨 테스트를 잘 보냐, 흔히 말하는 영어 실력이 좋냐, 이 아이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애들이 레벨 테스트를 못 보냐, 뭐 영어를 잘 못하냐,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 때는 말씀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가 통계적으로 이 레벨 테스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신 원장님, 네네. 가장 눈에 띄는 레벨 테스트의 이 양상, 특성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소위 그 레벨 테스트에서 점수가 좀 잘 나온 애들, 영어를 잘한다. 그런 아이들은 어휘 점수보다는 리딩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유의미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이제 총점 자체가 낮아서 흔히 말하는 영어를 뭐 잘하지 못한다 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은 이게 어휘 점수가 독해 점수랑 비슷하든가 그거보다 높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휘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이게 진짜 뭐 영어 레벨 테스트 결과상 흔히 말하는 탑반 정도의 배치를 받을 아이들은 어휘가 독해보다 높은 경우를 사실은 뭐 연 단위로 본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뭔 소리야? 이거 누구 어휘를 모르고 무슨 독해라는 게 정확히 해석이 안 되잖아. 첫 번째, 정확히 해석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냐? 아니거든요. 이 물어보는 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해석이 좀 스탠다드가 높은지 몰라도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글 전체를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요. 일정 특정 부분은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추능력, 즉 감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저희가 레벨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어휘 파트를 두 개의 축으로 나눴어요. 하나 일상어고 하나는 문어체 단어예요. 그런데 사실은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거의 다 일상어가 문어체 단어보다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아요. 정상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어라는 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네. 항상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단어를 많이 익혔기 때문에 요거에 기반해서 다소 까다로운 지문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불균형하게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초 단어가 여물지 않았어요. 진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쓰는 단어조차도 이게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점수를 잘 받겠다고 시중 어휘집 어려운 단어. 어려운 단어를 외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문어체 단어랑 일상어 단어가 비슷하게 나오던가 진짜 뭐 문어체 단어가 정답률이 더 높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다 레벨 테스트상 기초반에 할당되는 애들이에요. 경우가 배정받는 많아요. 애들이에요. 예, 굉장히 높아요. 이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네네. 보면은 와 이 정도 그 문어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단어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한 60% 맞기도 어렵거든요. 그 60 맞는 게 상반 아이들이 그 정도 나와요. 맞아요. 근데 기초반에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엄청 고생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써먹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왜? 쉬운 단어를 가지고 막 문장을 엮고 뭐 대략적으로도 뜻을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단어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짜 아쉽죠. 고생은 많이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외우느라고. 근데 생각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예. 왜 독해 점수가 단어를 공부했는데 자꾸 나 까먹어. 더 까먹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해서 계속 더 어려운 거를 공부하는 거를 좀 봐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쉬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저희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 쉬운 책에는 우리가 말하는 일상어, 우리 레벨 테스트 카테고리상 일상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꽉 차 있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에요. 꽉 차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쉬운 단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성인도 쉽게 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걸 뭐 한글로 번역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냥 즉각적으로 쉽게 그냥 흐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글 쓸 때도 툭툭툭 나와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가 안 돼 있으면은 상급 단어를 받아서 칠 수가 없어요. 받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get 같은 단어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네. get on the bus 하면은 아 이때 get은 타는 거구나. 네. 뭐 예를 들어서 you got me wrong 하면은 아 이거는 날 잘못 오해했다는 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get이 같이 오는 단어에 따라서 뜻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네. 그거를 보자마자 뜻이 머릿속에 꽂혀갖고 따로 뭐 한국어 개념도 떠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드는 거. 네. 그게 가지고 노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et을 얻다라고만 배운 아이들은 get on the bus 하면 버스를 왜 얻지? 오는 위를 뜻하는 건데 버스 위를 내가 얻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익숙한 아이들은 get on the bus 하니까 get on을 꼭 보는 건 아니고 약간 그리고 다음에 뭐 이동하는 것 같아. 버스에 탔다는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get on the bus 뭐 버스 타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get on the bus, get off the bus 이걸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 on and off에 대한 개념이 좀 와요. on은 약간 위에가 아니라 약간 붙는 느낌이고 off는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게 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논다는 거죠. 요게 이제 온전하게 여물지가 않았는데 네.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거의 뭐 매일같이 네. 쓰는 건데 막 저기 뇌의 좌반구 brain left hemisphere 뭐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은 야 이게 그 다음번에 이 친구들이 그런 단어를 접하게 되는 거는 한참 뒤일 텐데 다 까먹죠. 아 그러면 get on 타다, get off 뭐 내리다 뭐 이렇게 수거를 외워야겠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수거를 외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끝이 없어요. get이 들어가 있는 수거가 사실 몇백 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는 식으로 한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아예 무의 상태에서 야 수거가 중요한 거구나. 수거집을 외운다. 이거는 머리에 잘 안 남고 반복을 계획적으로 계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가능은 한데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봐요. 구조적으로 판단 좀 해보면 get이 동사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전치사처럼 생긴 부사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쫙 변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말을 보면 말의 끝이 계속 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란감? 이러면은 이거를 모릅니까? 배운 적 없잖아요. 교과서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인데 야 이거 한란감? 하면은 아이들은 느낌으로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해 사투리야? 하지만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이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그 조금만 미묘한 차이를 계속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단어마다 너무 많아요. 불가능해요. 맞아요. 저희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언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조합을 하는 거지 이거를 전체를 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get의 느낌하고 뒤에 오는 전치사처럼 생긴 부사의 느낌 on, off, by, upon, at 여러 가지의 그 느낌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뜻이 딱 나오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get on이라 해도 뭐 he's getting on my nerves 하면은 오. 이거는 뭐 내 신경세포를 뭐 타고 거기서 버스 타듯이 타냐 이게 아니라 네. 짜증나게 군다 뭐 짜증나게 이런 거잖아요.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잖아요. 끝이 안 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견적이 안 나와요. 견적이 안 나와요. 예. 어떤 게 확률 높은 방법이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저기 영어 교과서 집필하신 이병민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런 통계 데이터가 나와요. 기초 단어는 쉬운 책을 보든 아무리 어려운 책을 보든 간에 다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한 거 대비 그거를 습득하는데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 대비 효용이 굉장히 크다. 많이 써먹을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는 특징이 뭐냐면은 어려운 단어는 사실은 1000단어 단위로 외워도 이게 효과가 거의 없다. 어려운 단어가 개수가 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수능 정도 지문이라고 쳤을 때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수능 단어의 한 94%를 아는 거랑 96%를 아는 거 요 차이가 2% 올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뭐 한 2,000개 이 정도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라고 하는 거는 외워도 티가 거의 안 나요. 자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나오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외워놨는데 이거를 다시 써먹으려면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2,000단어를 만약에 기초 단어를 익히는데 그리고 익힌다는 건 뭐냐면 그냥 영어 한 걸 매칭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백신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가지고 놀 정도로 숙달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2,000단어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기초 단어를. 그러면은 이 2,000단어는 거의 온전하게 어떤 텍스트를 봐도 나와요. 거의 써먹을 수 있어요.
이래서 쉬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래서 기초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빠른 건데 마음이 급한 분들은 이걸 안 하려고 하고 그 어려운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진다. 시중에 수능 기출 영단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제 수능자가 붙은 단어책을 보면은 지금 남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94%에서 96%를 올리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즉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이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확실히 적은 단어들이 모아져 있는 게 수능자가 붙은 단어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 기본적인 단어를 공부하려면은 수능자가 붙은 거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수준의 아이가 오더라도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거는 시간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좀 저기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고 수능 기출 봤는데 막 70점, 60점 그 이하로 나온 아이들은 그거를 손대면 사실은 안 돼요. 저는 진짜 안타깝게 보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부터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학년 때까지 계속 영어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뭐 언어감이 없다 이런 평가를 주변에서 받으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이제부터는 뭐 어학력을 풍부하게 늘린다. 뭐 다양한 독서를 한다. 이거는 일단 접으시고 수능을 목표로 지금부터 달리셔야 된다. 그러면 수능은 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셔서 그렇게 학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여지는 양상이 정말 안타까운 게 기초 단어가 안 돼 있는데 수능 단어 외우는 거예요. 수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딴 건 안 보고 수능만 잘 보면 된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능 단어집을 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외웠던 단어에 뭐 한 5% 남아 있고 막 이래요. 그거를 한 2년 반복하잖아요. 그래도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예.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죠. 와, 난 영어는 난 못하는 사람이네 내가. 교육 방법은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자. 이거대로 하면은 점수가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안 되잖아? 그러면 메시지는 뭐냐?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내 공부에 재질이 없어. 이런 교육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따라가고 있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전 봐요. 전 사실은 잘못이란 말을 많이 쓰진 않은 편인데 이건 잘못됐어요. 요게 저는 발견하는 게 어휘뿐만이 아니라 문법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중학생 뭐 한 1, 2학년이니까 중1, 중2 교재 타겟팅 이름 써 있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기초 문법이 아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품사, 문장, 성분 이게 개념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의는 들어봤죠. 명사는 이름이다. 근데 이건 개념이 아니거든요. 못 써먹어요. 실제로 이 영어 단어를 보고 어떤 단어가 명사인지 구별을 못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자기 나이에 맞는 혹은 약간 1, 2년 선행하는 문법을 배운다. 그게 목표니까. 중학교 내신 잘 보는 게 목표니까 중학교 타겟팅한 문법을 배워요? 이거는 안 늘어요. 그게 문법이 저희가 섹션을 2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용 문법이에요. 이거는 문법을 한 번도 안 배웠던 친구들도 많이 글 읽고 써보면 잘할 수 있는 문법이잖아요. 만점이 나와요. 네. 많이 읽고 썼던 애들은 문법 한 번도 안 배웠다 하는데 네. 그런 문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내신 문법, K 문법이에요. K 문법. 이 근방의 학교 기출 문제에서 발췌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법을 몇 년 배웠대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네. 지금 중학생인데 2년 이상 배웠다 하는데 형성이 안 돼요. 맞출 수 있는 거는 그 내신형 중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보는 거 그건 좀 맞출 수 있는데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거는 거의 다 틀려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느는 이유가 기초 없는데 그 위에 거 쌓아갖고 뭐 이렇게 하려는 친구들은 어휘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안 늘어요. 이제 학원에 들어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레벨 테스트니까 학원에 들어와서 쭉쭉쭉 발전해 나가는 아이들은 확률상 자연스러운 문법 좋고 어휘 점수가 좀 낮아도 독해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쭉쭉 밀고 나가는 거고, 즉 나중에 가서 수능 잘 볼 아이들은 여기서 나올 거고, 거꾸로 약간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문법 공부하고 단어 많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단어가 막 쉬운 단어보다 점수 좋고 자연스러운 문법보다는 K 문법 이런 점수가 높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 가능성은 약간 수능 잘 보기 좀 어려울 수 있다, 부동 내신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저는 글 읽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요. 글 읽기도 쉬운 책 많이 읽기, 쉬운 걸 많이 읽기를 안 했는데 토플 뭐 점수 잘 받아야 된다 해갖고 뭐 토플 같은 텍스트 비슷한 걸로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좀 이게 레벨 테스트 결과가 좀 기형적이에요. 쉬운 문제를 거의 뭐 100% 가깝게 맞추고
어려운 문제는 정답률이 떨어지는 게 이게 잘하는 애들이 양상인데 이 친구들은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정답률이 비슷해요. 이게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좋은 그림은 이제 피라미드가 좋은 그림입니다. 즉 기초는 거의 다 마치고 상급 개념이라든가 어려운 단어라든가 뭔가 좀 어려운 것들은 좀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발전하기가 쉬워요. 길쭉한 빌딩이 기초가 약하고 상급 개념이 좀 있는 아이들이에요. 좁죠. 두꺼워지기 좀 어렵죠. 긴 빌딩 치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이 빌딩형 이 친구들은 영어를 쉬잖아요. 그럼 이 무너지는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이게 대치 지역에서 중학교 정도부터 점점 약간 수학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빌딩형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수학에 집중한다 하고 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돌아오면 막 점수가 막 다 무너져 있어요. 전보다 후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좀 같이 쉬더라도 기초가 꽉 찬 상태에서 총점은 그 빌딩형이랑 비슷했지만 기초가 꽉 찬 상태에서 약간은 뭐 까다로운 거는 좀 이제 많이 틀리고 했던 친구들은 요 무너지는 게 적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는 일단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영어 6개월 쉰다고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은 뭐 6개월 1년 정도 쉰다고 막 영어 점수가 확 떨어지고 이렇게 공부 안 했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확률이 높은 거를 기본안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1옵션 그렇게 해야지 확률이 드문 거를 먼저 권해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책 읽기 중심으로 권해드리는 거다. 간단히 좀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통적으로 방법으로 해도 좀 결과가 나온 애들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에요. 한글책.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많이 읽어놔야지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 영어책 많이 읽었어요. 그게 아니고 한글책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언어감이라고 하는 건가요? 한글책을 많이 읽어놨으면 뭐 글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력도 있고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도 이런 아이들이 파악이 빨라요. 한글의 구조에 그걸 영어의 구조를 대입을 해서 막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물론 영어를 그냥 영어책을 많이 읽어서 읽는 아이들보다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한글책도 안 읽고 영어책도 안 읽었다. 근데 전통 방법을 한다. 이게 최악의 방법이에요. 이럴 때는 말씀대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책을 읽어야 돼요. 한글책을 읽던 영어책을 읽던 책을 많이 읽어서 글하고 좀 친해져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책을 많이 안 읽었다. 한글책이든 영어책이든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우리 글쓰기를 항상 보잖아요. 글쓰기 중시하는 학원이니까 글쓰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 일단 문법이 성적과 아주 큰 연관성이 생각보단 적어요. 90점 레벨 테스트 90점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90점 이상 나오는데 글 딱 썼는데 문법은 왜 이래? 스펠링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꼭 문법을 잘하냐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글 쓸 때 또는 이제 문법이 뭐 부족하다고 영어를 못하는 게 꼭 아니다. 스펠링이 안 좋다고 스펠링 안 좋으면 단어 시험 보면 다 틀리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볼 만한 거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이들 글 쓴 거 보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때 단어 철자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인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문해력이 아주 뛰어나게 읽는 방법 중에는 스펠링 철자 다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빨리 읽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툭툭툭툭 확인만 하고 넘어가요. 정확한 스펠링을 보지 않고 읽어요. 그러니까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글을 쓸 때도 정말로 기초적인 단어 그냥 초등학생도 잘 쓸 수 있는 단어를 막 이상하게 써요. where가 많은데 발음대로 그냥 써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이게 스펠링 특별히 스펠링이 영어 실력하고는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야 너 스펠링 안 좋은데도 영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짝꿍 단어 잘 맞춰 쓰는 애들이 있어요. 글쓰기 할 때. 기가 막히게 쓰는 애들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짝꿍 조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연설을 한다, 뭐 make a speech 이런 건 되지만 하다는 do니까 do a speech 할 수는 있지만 좀 어색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막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꿍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영어 단어 외우고
구문 배우고 문법 배워서 이렇게 했던 애들이 대체로 이 짝꿍 단어가 어색해요. 약간 어색한 범위를 좀 벗어난 거예요. 이게 짝꿍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의도를 알기 힘들 정도까지 이게 어긋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나 어제 시험을 봤다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looked a test yesterday.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뭘 알 수가 있냐? 제가 시험지를 그렇게 보면은 얘 저기 일반적인 표현 나오면은 이해 못하는 거 많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쓰는 컬로케이션, 즉 단어들의 조합을 봐도 이거를 잘 이해 못하겠다 얘가. 그래서 그걸 빠른 시간에 이런 것들은 그냥 툭툭툭툭툭 치고 어려운 단어라든가 유추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유추할 때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머리가 좋다 그래도 거의 매 문단마다 유추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원어민이라면 아니면 책을 좀 읽었다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유추해야 되니까 정답률 빈도가 떨어지고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글쓰기도 이게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데 그 위에 어떻게 좀 이제 기교 같은 거를 쌓아 올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왜 어색하다고 말하는 거냐면은 쓰는 표현, 이게 요런 말들은 뭐 hands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약간은 격식을 갖춘 표현인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자기의 생각에 담은 것들은 굉장히 구어체적인 아이들 쓰는 말투로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약간은 한복에다가 양복 거친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안 맞아요. 저는 진짜 이거를 보는 순간 네. 비상을 느껴요. 네. 왜냐하면 substance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그냥 허례허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뭐야? 네가 진짜 생각하는 게 뭐야? 그걸 안 써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각을 쓰지 않으려고 그냥 이제 그 일반적인 어구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없고 일반적인 어구 쓰고 인컨클루전, 컨클루드 할 게 없어요. 결론 내릴 게 없어. 또 얘기한 게 없어 지금. 근데 인컨클루전 해요. 그래서 뭐 문법이 좀 틀리고 표현이 좀 틀렸어도 내용이 진짜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좀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잘 이해를 할 거라는 건 저는 알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 형식에 이제 많이 집착하는 아이들은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정에서 아이들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본인들께서 사실은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직접 아이들 지도해도 되겠나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학원에 와서 뭐 딱히 학원 같은 거 거의 안 다녀봤는데 레벨 테스트 굉장히 잘 본 애들이 있어요. 뭐 한 초등학교만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이면은 뭐 학원 한 5년 이상 다닌 친구들보다 잘하는 애들 꽤 많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영어를 잘하시냐? 대부분 통화할 때 안 물어봤는데 먼저 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아이가 저보다 잘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한테 이제 책 같은 거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거 제공해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영어를 잘하실 필요는 없다. 아이들 집에서 지도하는 경우라고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제 뭐 부모님보다 영어를 잘하고 나이가 어린데 이런 거 보면은 부모님들이 요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끔 좀 안 급해요. 영어 많이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영어는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만 두고 봐야겠죠. 얘 어디 학교 가야 되니까 언제까지 점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물어요. 레벨 테스트를 아이들 시험 본 거를 굉장히 여러 개를 보고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꼼수는 안 통하는구나. 진짜 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그만한 노력을 기울였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름길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레벨 테스트 분석하면서 얻게 된 저희의 이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